여러분, 생크림 고르실 때 종류가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릴 때 많으셨죠? 생크림을 사러 갔는데 옆에 휘핑크림이라는 게 있어서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생크림, 휘핑크림을 준비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는 아니에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지금 가지고 왔고요. 대표적인 동물성 생크림, 그 다음에 여기는 동물성 휘핑크림, 식물성 크림, 식물성과 동물성을 섞어 놓은 크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의 생크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생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인들은 거의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00% 유크림, 우유로 만든 생크림이기 때문에 어떤 첨가물도 들어있지가 않아요. 보시면 유크림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유의 지방 외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선하고 맛도 좋지만 굉장히 또 큰 단점이 있는 게 이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라서 휘핑을 할 때는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동물성 생크림으로 휘핑할 때 갑자기 이렇게 확 거칠어지거나 분리가 일어나서 당황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 점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소비 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유통기한이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 기한이 일주일 내로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동물성 휘핑크림입니다. 성분을 보시면 유크린 99.68%에 카라기난이라는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보자면 첨가물의 유무입니다. 이건 첨가물이 없고 이건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서 거부감이 조금 든다. 역시 이 생크림이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장점이 있는 게 첨가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휘핑이 잘 됩니다. 식물성 크림보다는 휘핑이 또 되게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물성 생크림보다는 휘핑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생크림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서 저희가 조금 사용한 다음에 보관할 수도 있고요. 가격 면에서도 이거보다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식물성 휘핑크림 에버휘브입니다. 이 식물성 크림은 굉장히 많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크림이었고요. 예전에는 이 크림을 거의 90% 식물성 크림을 사용했습니다. 90%에 동물성 크림을 한 5%에서 10% 정도, 10%도 안 썼을 거예요. 거의 비빔밥에 참기름 넣는 수준, 풍미를 살짝 한 스푼 얹어주는 그런 수준으로 식물성에 동물성을 살짝 섞어서 사용했어요. 그때는 동물성 생크림의 이런 수급이 원활하지도 않았고요. 가격 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성 크림을 거의 사용했는데 지금 그걸 생각하면 지금 시대가 정말 변한 것 같아요. 맛을 비중으로 두자면 이 동물성 생크림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장점이 있어요. 식물성 생크림은 작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업성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휘핑을 해도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핑을 하기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싱이나 파이핑 연습용으로 에버힙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건 이제 식물성 생크림을 올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생크림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일을 배울 때 생크림이 이제 다 되면 끄라고 선배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언제 꺼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소심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쳤던 일이 생각나요. 그때 굉장히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기억 덕분에 저는 수강생님들이 굉장히 막막해 하시는 그 느낌을 알거든요. 도대체 나는 이게 언제쯤 능숙하게 할 수 있을까? 되기는 할까 하는 그런 막연한 느낌이요. 그래서 저는 클래스 수강생님들께 시연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도움 없이 혼자서 직접 생크림을 여러 번 올려보도록 해요. 제가 아무리 이건 설명을 드려도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설명보다는 감각으로 익히는 것 같아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크림의 변화, 이런 느낌을 여러 번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하는 법, 한 번에 배우는 법, 이런 방법론이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거의 몸으로 익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배우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크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릴라 골드라는 생크림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제품이냐면 식물성의 장점과 동물성의 장점을 합쳐 놓은 것이
요 밀라 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성이 좋은 식물성 크림과 맛이 좋은 동물성 크림을 섞었기 때문에 작업성도 용이하고 맛도 좋은 그런 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뭐 작업하기도 좋고 제일 좋으냐라고 하시면 그거는 뭐 다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블렌딩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제품과 어떤 제품을 쓸 것인지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요. 얼마나 잘 또 블렌딩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만의 그런 맛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크림을 휘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 휘핑하기 위해서 이제 얼음볼을 밑에 받쳐서 준비하고요. 날씨가 많이 더울 때는 소금을 넣어주시면 온도가 더 떨어지면서 차갑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더운 여름에는요,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 게 팁이 되겠죠. 지금 이 생크림은 동물성 생크림 80%에 식물성 생크림을 20% 섞은 크림이고요. 설탕은 동물성 생크림 들어간 양의 10%, 그래서 저는 8g 정도를 넣었습니다. 이제 휘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려 보시면 날이 스지 않고 그냥 힘없이 축 떨어지는 정도죠. 이 정도는 너무 묽은 상태라서 여기서 좀 더 해야지 샌딩이나 아이싱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좀 더 휘핑을 해줄게요. 가장자리와 바닥 부분을 긁어주면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단단해지긴 했지만 약간 샌딩을 하기에는 힘이 좀 없는 상태거든요. 좀 더 쫀쫀하고 단단하게 휘핑을 조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힘없이 축 떨어지는 느낌이 보이시죠?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고속 말고 저단으로 휘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단으로 한번 휘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표면이 꽤 거칠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섞어주면 거칠다기보다는 좀 더 단단하고 쫀쫀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정도면 아주 아이싱하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싱을 이 크림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성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스패츌러 이용해서 아이싱을 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스패츌러 날이 많이 닿으면 금방 눈에 띄게 확연하게 이렇게 거칠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동물성 크림은 빠르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능숙해야 빠르게 이제 아이싱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는 식물성을 그래도 20% 정도 섞었기 때문에 식물성을 섞어주는 바람에 동물성 100%로 하는 것보다는 아이싱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 동물성 100%보다는 생크림의 상태가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스패츌러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해서는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생크림 올리셔서 아이싱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